안녕하십니까. 동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방구석 문학 수업을 맡게 된 2학년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얼굴을 좀 비추고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온라인 수업이라서 전체 공개가 되는 어떤 그런 신변상의 어떤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자, 사진으로만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안 붙네. 자, 누군지 알겠죠? 네. 온라인 수업은 길게 수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길게 수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그래, 집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 방구석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짧은 수업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문학 수업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진짜 작년에도 국어 수업을 해봤는데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학 용어들이나 비유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의 방구석 문학에서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문학에 관련된 이론, 용어 이런 것들을 조금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 예문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어떤 문학 작품을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내신 공부할 때도 약간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실제 이제 정규 수업에서 나가는 어떤 진도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기초 문학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써있듯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시 수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특히 시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시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시어의 의미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를 몰라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시의 함축적 의미와 그 다음에 시에서의 어떤 비유적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막상 들어봤는데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함축적 의미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시의 어떤 문맥 속에서 시를 읽으면 이제 시의 문맥이 형성되겠죠? 시의 문맥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미예요. 새롭게 형성된 의미. 이게 무슨 말일까? 시의 문맥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미. 원래 단어에는 원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나온다 그래서 맞아요. 사전적 의미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대비되게 시의 문맥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미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문을. 아이고, 얘가 지금 사라졌네. 우리 많은 시를 한번 많이 알고 있는 시를 한번 예시로 들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많이 봤던 시 한 구절이죠? 어떤 시인가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자화상의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입니다. 그쵸? 중학교 때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보자면,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때 이 하늘이 여기서는 중요한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함축적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아까 함축적 의미와 대비된다는 게 우리 사전적 의미라 그랬죠?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 찾았을 때 알 수 있는 의미. 이 하늘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그쵸? 땅과 대비되는 어떤 무한대의 공간, 허공에 있는 그런 무한대의 공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기본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일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이런 거 말고도 함축적 의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시 전체의 어떤 문맥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미라고 봐야 돼요. 자, 시인은, 화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늘은 어떤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의미해요. 그런 게 바로 함축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땅과 대비는 하늘이었지만 시 안에서의 어떤 그렇게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향이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비출 수 있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더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이 지금 뭔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시를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연상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함축적 의미가 그렇고, 우리 아까 함축적 의미 다음에 밑에 뭐가 써 있었죠? 맞아요. 또 비유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유적 의미. 비유적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비유를 통해서 형성된 의미겠죠. 그럼 비유는 뭔가요? 그죠? 비유는 자, 원래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원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것을 생생히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형성된 의미죠? 일종의 뭐 빗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법들에서 형성된 의미들이죠. 그래서 비유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유, 은유, 의인,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이 세 개만 오늘 가볍게 한번 짚어본다면 우리 직유법은 뭐를 의미할까요? 직유법. 그쵸? 뭐뭐처럼, 햇살처럼 또는 뭐 별같이 또는 뭐뭐하듯이 어떤 이런 표지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빗대는 표현들을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죠. 직유적 표현을 썼다고.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 의미에 포함이 돼요. 은유는 뭐예요? 은유. 은유는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죠. A는 B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마음은 바다다. 이런 것들이 은유죠. 네. 의인법은 뭐예요? 너무 쉽죠. 이거는 뭐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한 거? 사람처럼 표현한 것들이죠. 그죠? 이 비유적 의미. 우리가 이제 1단원에 보면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사랑의 시에서 3년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3년에 보면 번개처럼 금이간 너의 얼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시의 내용이나 어떤 주제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사실 시에서는 이런 표현법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표현법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비유적 의미에서 비유법들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비유법 중에서 여기 쓰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이죠? 뭐예요? 그쵸? 여기 처럼처럼 아까 이거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이거를 아까 직유법, 직유적 표현이라 그랬죠? 직유적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비유다. 그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뭐 함축적 의미, 비유적 의미. 간단해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딱 끝나면 조금 허전하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김수영의 시 3년. 김수영의 시 아까 사랑했죠? 사랑 3년에 쓰인 어떤 비유적 표현과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자, 태양이 타듯 그렇게. 2번.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자, 김수영 사랑에 쓰인 비유적 표현과 가장 유사한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왜 1번인가요? 뭐 때문에? 그쵸? 태양이 타듯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처럼, 뭐뭐하듯이, 뭐뭐같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유법, 직유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3년에 쓰인 비유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에서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물음으로 끝나는 거. 이런 건 이제 비유법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던 사전적 의미와 대비되는 함축적 의미, 시에서의, 그리고 다양한 비유법에 대해서 형성되는 비유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방구석 문학 1차 시 여기까지입니다.